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AI 윤리와 책임에 관한 건데, 이게 또 시각이 약간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AI가 이제 뭐 우리 삶 여기저기 정말 깊숙이 들어오면서 여러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장 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도전 과제, 그리고 이게 기술의 본질이 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 게 AI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뭔가 행동을 할 때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데이터에 숨어 있는 그런 편견 문제라든가 아니면 AI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뭐 이런 아주 뜨거운 쟁점들을 상당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봐야 할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주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실질적인 방향을 잡아보는 것. 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들에서 여러 문제를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바로 AI의 편향성, 그리고 공정성 문제인데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AI가 더 이상 무슨 실험실 안에만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써 현실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채용 심사할 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결정할 때, 또 병원에서 진단 보조로 쓰일 때, 심지어는 뭐 법정에서 양형 참고 자료로까지 활용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꽤 많이 쓰이네요, 벌써. 네. 그런데 만약에 AI가 학습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뭐 특정 성별이라든지 인종 아니면 사회 경제적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네요. AI는 그 편견을 그정 배우는 걸 넘어서 어떨 때는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 채용 AI가 과거에 남성 직원 위주로 뽑았던 그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비슷한 경력의 여성 지원자한테는 좀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의료 AI가 특정 인종의 질병 데이터를 충분히 못 배워서 그 인종 환자들 오진율이 높아지는 그런 실제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진짜 심각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피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을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거죠. 음,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AI를 그냥 막연하게 이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이야, 이렇게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된 걸까 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AI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맨 마지막에 AI 시스템이 사회에 적용되는 그 방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이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편향성 문제가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하다. 이 점은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의 관점을 보면요. AI 윤리 문제의 핵심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AI의 자율성과 인간의 통제권, 이 사이의 어떤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특히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하느냐? 이 논쟁이 아주 뜨겁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뭐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어쩌면 더 근본적인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가 그 자율주행차 사고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피할 수 없는 충돌 상황에서 차에 탄 사람을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길 위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지 AI가 이런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순간을 상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죠. 정말 머리 아프네요. 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도요, 인간이 모든 변수를 다 예측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 AI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고 또 믿을 수 있을지,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 딜레마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자료에서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AI가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자율성의 수준을 좀 다르게 적용하자, 이런 상황별 차등 자율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상황별로 다르게. 네. 예를 들어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런 창의적인 작업에서는 AI한테 높은 자율성을 주지만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 진단이나 법률 판단처럼 이건 위험 부담도 크고 책임도 무거운 영역이다,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인간이 엄격하게 감독하고 최종 승인까지 거치도록 하자, 이런 방식이죠. 합리적이네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투명성하고 설명 가능성이에요. 투명성 중요하죠.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 근거가 뭔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깜깜이 상자면 안 되죠. 네. 안 그러면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 언제든 필요할 때 인간이 딱 개입해서 AI 작동을 멈추거나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정지 버튼이나 인간 검토 루프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필수적이겠네요. 그리고 AI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방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점진적 학습이라고 표현하던데. 점진적 학습. 네. AI가 인간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성능을 개선해 나가되 절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핵심 윤리 원칙만큼은 이게 학습 과정에서 막 바뀌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시스템 아주 깊숙한 곳에 딱 고정시켜 놔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풀기 어려운 질문들이 남아요.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AI가 인간의 어떤 통념을 확 뛰어넘는 정말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놨다고 쳐보죠. 네.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 또 윤리적으로 정말 안전한 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초단타 매매하는 AI라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을 막는 시스템처럼 인간이 개입하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막 작동하는 AI 시스템의 경우에요. 과연 인간의 엄격한 감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실시간으로 막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인간이 거기 일일이 개입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용어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런타임 보증, 런타임 어슈런스 같은 개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런타임 보증. 이게 AI가 작동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런타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층으로 된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층이요? 네. 마치 건물 보안 시스템처럼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서는요. AI가 물리적으로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인도로 확 돌진하는 이런 행동은 아예 실행조차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아예 못하게? 네. 그다음 2단계에서는 AI의 행동이 사전에 정해놓은 안전규칙이나 윤리규범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그래서 만약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안전한 경로로 유도하는 거죠. 감시 시스템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상위 3단계에서는 AI가 추구하는 그 목표 자체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범위 안에 있도록 인간이 설정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1단계는 절대 넘지 마 하는 금지선, 2단계는 위험해 하고 울리는 경보, 3단계는 너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해 하고 목표를 관리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하, 단계별로 이렇게 안전망을 착착 구축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AI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AI랑 안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AI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지점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그러니까 다중 AI 환경의 아주 핵심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네. AI들끼리 목표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애매해지죠. 그리고 AI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와,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료에서는 안전 우선 서열화라는 걸 제안해요. 그리고 특정 AI에게 아주 강력한 거부권, 위토 파워를 주자,
이런 방안도 나옵니다. 거부권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AI가 있다면 다른 AI들이 아무리 효율적인 방안을 내놔도 이거 안전기준 미달이야 라고 판단되면 그 결정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오, 강력한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AI들 숫자로 단순 다수결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결정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불확실성 이런 걸 가중치로 둬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가중투표 시스템 같은 방식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AI의 판단 과정이나 안전장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다 보면 문득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AI가 내리는 판단을 우리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패턴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계산해내는 아주 정교한 패턴 매칭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 질문은 AI 윤리 논의에서 정말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료는 현재 기술 수준의 AI는 인간처럼 무슨 경험이나 감정, 공감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네. 대신 주어진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윤리적이라고 간주될 확률이 높은가 이걸 추론하는 것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확률적 추론이군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윤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윤리적으로 보이도록 아주 고도로 훈련된 패턴 매칭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인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면 그게 과연 결정적으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시죠? 만약에요, AI가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딱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더 일관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AI의 판단 과정이 인간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이걸 따지기보다 그 결과가 실제로 얼마나 윤리적인지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윤리적 효과성, ethical effectiveness라는 기준이에요. 윤리적 효과성. 네, AI가 인간과 같은 윤리적 사유 능력을 가졌냐 이걸 따지는 대신에요. AI의 행동 결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윤리적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자. 이런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오, 실용적이네요. 네, 이걸 위해서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비슷한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느냐. 네. 둘째는 공정성, fairness.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편향 없이 공정한 결과를 내놓느냐. 중요하죠. 셋째는 투명성, transparency.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개선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나 피드백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AI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하고 결과가 이 4가지 기준,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개선 가능성, 이걸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관점인데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하고 평가 기준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료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단계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단계부터? 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 불변식, safety invariant, 이걸 정의하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규칙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컴퓨터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런 절대 원칙들입니다. 아,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개별 AI 시스템 내부에 스스로의 판단을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윤리적 점검 루프를 설계하는 걸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AI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 하나하나를 인간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점차 AI의 신뢰도가 데이터로 입증되면 특정 영역에 한해서 자동화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인간 개입 지점, 휴먼 인 더 룹을 신중하게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말 믿을 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준화된 평가 방법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윤리 신뢰성 평가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단순히 정답 맞췄냐 아니냐를 넘어서 다양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윤리적 판단을 유지하는지, 그 판단 근거는 합리적인지, 혹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규칙을 교묘하게 우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의료나 금융, 자율주행 같은 분야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윤리적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기준하고 시나리오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구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나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자료에서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는데요. 개별 AI 모델 수준에서 간단한 윤리 점검 기능을 추가하는 건 지금도 많은 팀들이 시도하고 있거나 곧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봅니다. 아, 지금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윤리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대략 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요. 네. 여러 AI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안전성을 보증하는 아주 고도화된 시스템까지 가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꽤 걸리네요. 네. 하지만 너무 먼 미래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타터팩 같은 것도 제안하는데요. 오, 스타터팩이요? 네. 예를 들면 비상 상황 시에 AI의 모든 작동을 즉시 멈추는 킬 스위치. 아, 비상 버튼? 네. 그리고 AI의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미리 정해진 안전 모드로 전환하는 워치독 타이머. 감시견 타이머. 그렇죠. 그리고 AI가 내린 모든 결정하고 그 근거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해서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로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아, 기록하는 거 중요하죠. 네. 작지만 확실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죠. 마지막으로요, 이런 AI 윤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특히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죠.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서 막 폭주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일자리 문제,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 심화 같은 걱정들 많잖아요. 네. 그런 우려는 모두 정당하고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지적들입니다. 자료는 이러한 다양한 우려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신뢰 부족을 꼽습니다. 신뢰 부족? 네. 사람들이 아직 AI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공정성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신뢰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점진적 접근과 투명한 소통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점진적 접근과 투명한 소통. 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약속하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개선을 꾸준히 보여주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만약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AI 윤리나는 정말 다루기 어렵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물인 편향성 문제의 심각성부터 시작해서 AI의 자율성과 인간 통제 사이에 영원할 것 같은 딜레마, 그리고 여러 AI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 시스템의 복잡한 도전 과제들까지 정말 폭넓게 짚어볼 수 있었네요. 네, 맞아요. 특히 AI가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윤리적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윤리적 효과성이라는 실용적인 결과 중심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원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전 불변식 정의라든가 결정 로그 기록 시스템처럼 개발 현장에서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작점들을 제시했다는 점도 이 자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개선들부터 시작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게 현실적인 길이구나 하는 메시지가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요, 어떤 AI가 자료에서 제시된 그 윤리적 효과성의 4가지 기준 있잖아요.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개선 가능성. 이걸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충족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비록 그 AI가 인간처럼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어쩌면 감정이나 선입견에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의 판단보다 그 AI의 판단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와,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이 인간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것보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입증 가능하게 윤리적인지 이걸 더 중시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